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해지겠지만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가웠던 봄비가 너무 적었던 탓일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더불어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비롯해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9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올라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기온 계속 오름세 보이며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과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21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영덕시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불편한 임시시장에서 매출 감소까지 감내하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는데요. 영덕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지어질 영덕시장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영덕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상가 40여 곳이 불탔고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몇십 년 하던 자리인데도 그랬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 통장이고 뭐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화재 이후 임시시장이 개설됐지만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인들은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장사는 완전 반토막이죠 뭐. 그 지금 그리고 근방에 식자재 마트가 많이 들어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시장이 더 위축되죠. 지금 빨리 져갖고 들어와야 우리가 뭔가 자리 잡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이달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92개의 매장과 청년몰, 식당과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번영회가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해가 5월 말까지 철거를 완공하고 향후 하반기에는 이제 명품 영덕시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집을 짓고 살아온 15채의 주택도 철거해야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터에서 철거가 되는 집이 한 15가구가 철거가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 정확한 보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한 곳으로 이주했으면.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통해 영덕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경북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재능기부자와 수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자는 변리사, 교수, 디자이너 등 지식재산 분야 재능 나눔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며 수혜자는 소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 창업자 등입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자와 수혜자를 1대1로 연결시켜 맞춤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발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주 형산강 둔치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수달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천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증거라면서 반기고 있는데 그런데 경주시가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어서 야생동물과의 공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의 형산강 둔치,
물 밖으로 나온 수달 한 마리가 물을 털어내더니 이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근의 다리 주위에서 발견된 수달 여러 마리,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4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늦은 밤에 물가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강 둔치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에 젖은 진흙 위에 수달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곳은 경주의 아파트 단지 앞 하천변인데요. 이렇게 물가를 따라서 수달의 발자국들이 줄지어 나 있습니다. 물가 자갈에는 수달의 배설물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달은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수 생태계 회복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물막이 공사로 수심이 어느 정도 가장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족 자원들이 가장 풍부하게 모여 있는 특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수달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고요. 환경단체는 경주 도심권을 흐르는 서천 일대에서 수달이 발견된 만큼 생태 복원에 중점을 두고 하천 개발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 1차적으로 수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체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서식지, 행동권은 얼마나 넓으며, 그리고 먹이 자원은 종류와 풍부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주변 공사와 함께 수달의 서식지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수달 포획을 막기 위해 현수막을 붙이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산강 개발 사업 구상안 협의를 앞두고 시민들을 찾아온 수달, 공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294억 원을 들여서 수돗물 비상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탑동에서 불국 정수장까지 관로 23km와 가압장 2곳을 설치해 건천과 외동 인근 3만 3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안정된 물 공급을 합니다. 또 보문 보조 취수장의 관로 6km와 가압장 1곳을 조성해 가뭄과 관광객 수요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자 홍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달성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을 시켜라. 찬반 논쟁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창면민들이야 90% 이상 찬성할 거고.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어서 달성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사 났는 거 보고 인제를 했습니다. 지금 허공에 붕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간담회 하루 뒤인 지난 10일 8개 구군 단체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고 다소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MBC와의 통화에서 홍 시장이 면민 의견을 들어보고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가창면 편입안은 총선과 지방선거 때도 등장하는 이슈였는데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홍 시장의 편입 발언이 나온 뒤 주민들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수성구로 되면 아무 다성군보다는 낫겠습니까? 다성군 저 꼴짝이 이어서 다성군 투쟁 한번 가려고 하면 하루 걸리는데. 지금 전국에서 분산이로서는 실수가 제일 아닙니까? 웬만큼 이게 주민 편의 사항은 다 해결합니다. 홍 시장이 이에 당사자인 달성군청, 수성구청과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꺼낸 계획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사이 관할구역 변경은 기초의회 동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벌인 뒤 편입하면 지역이 더 발전할지 주민 여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렴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후계 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 계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청년 어업인에 대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선과 위판장 등의 시설 현대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 어업인에 대한 생애 주기적인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의 유해가 남아있는데요. 유가족들이 나이가 들면서 전사자들의 유해가 가족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전투복 단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8월 입대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김봉학 일병의 유품입니다. 전쟁 당시 12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80대 노년이 돼서야 큰 형님의 유품과 신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참 못 믿겠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참 부부적으로 참 찾아가는 게 한번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다 가야겠죠. 73년 만에 귀향해 후배 장병들도 찾아 예를 갖췄습니다. 김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강원 양구에서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야 가족의 DNA가 확보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2년이 걸렸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유가족들 시를 채취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6.25 전사자 13만여 명 중 11,000여 명의 유해가 수습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건 205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가족들의 DNA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아시는 형제분들, 그다음에 만약 결혼하셔서 입대를 하셨다 그러면 아들, 딸도 거의 한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시고.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 유가족 범위를 8촌까지 넓히고 유가족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일부터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대상 사업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등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나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경우 현재 8천여 농가가 참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팥 이모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팥 이모작 품종은 홍다로 그동안 보급한 아라리보다 생육 기간이 짧고 태풍을 피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황남빵은 지난 2011년부터 13년 동안 팥 계약 재배를 이어오고 있고 신품종 홍다 재배 농가에는 종자와 기능성 비닐 등을 지원합니다. 제5회 포항 메이어스컵 챔피언십 서핑 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흥해읍 용한 서퍼비치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숏보드, 롱보드, 주니어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포항 용한 서퍼비치는 수심이 낮고 수시로 너울성 파도가 일어서 강원 양양, 부산 송정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서핑 성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을 매달 40만 원 한도에서 10% 높여 지원합니다. 추석 명절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10%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1월부터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매달 30만 원 한도에서 6% 캐시백을 지급했는데 국비와 도비 등 50억 원을 확보해 캐시백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가 늘면서 포항이 한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 중인 MBC 금토 드라마 꼭두의 계절에는 흥해읍 5도 간이해수욕장의 한 펜션을 비롯해 사방기념공원, 송라면 카페 등이 자주 등장하면서 여행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청아시장은 2021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공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한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2019년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구룡포읍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가웠던 봄비가 너무 적었던 탓일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비롯해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기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9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어제보다 낮 기온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기온은 내일까지 계속 오름세 보이며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고령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고령 1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도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9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